원리를 딱 채워둬야만이 그 기본이 튼튼해지죠. 이를테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사람이라는 몸뚱아리 하나가 있죠. 그죠? 이 몸뚱아리는 머리와 몸통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머리와 몸뚱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하늘이 되고 몸뚱아리는 땅이 되는데, 하늘의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몸에서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사계가 되는 사지, 그죠? 사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속에 뼈다귀는 대체로 360개 정도 해가지고 이제 1년이라는 것들이 쭉 돌아가는 이치가 되는데요. 이거 다 외우고 오셨죠? 아직 못 외우셨나요? 요 특히도 천자문 요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절, 2절, 3절은 세상 없어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서당 방식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처럼 포괄적으로 무작정 외우라는 소리 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이치 쭉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난번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요 얘기 자체가 이러한 철학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계절을 갖고 있는 황하 문명권의 그 문화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 문명의 철학적 바탕이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황하 문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땅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우리가 왜 지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옛날에 그저 훌륭하신 분, 그것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3절에 나오는 성인이 이렇게 해서 천하에 법도를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1, 2, 3절이 되고 천지인 삼재로서 하나로 딱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자,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으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칠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천자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있기 이전에,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지구상의 변화입니다. 그 지구상도 어떤 지구냐? 남극이냐? 북극이냐? 그 다음에 어디에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이냐? 남쪽에 위치한 나라냐? 열대냐? 아열대냐? 이게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죠. 여기서는 분명히 뭐냐면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가 대체적으로 북이 36도, 37도 요 사이에 있는 그 나라들, 사계절이 뚜렷한 그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자, 지구라는 이 땅이 있기 전에 그다음에 그죠? 그럼 내가 지구라는 땅,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보건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거 바깥으로 해서 우주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태극이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지, 우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만물을 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현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 문장은 또 왜 이런 경우에 이제 얼른 나와서 문장도 외워야 되죠. 이른바 무릇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사귐이니, 이거 나왔었죠. 그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부현황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현황자는 천지지잡냐니, 그죠? 천년이 지황이라고 하는 주역의 곤괴 문헌절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천자문만 하나 똑바로 잘 외워두면은 그죠? 네 글자의 원래 원문까지를 같이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비록 네 글자를 배웠지만은 천지현황이라 할 때 천현지황이고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천년이 지황인,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섞이는 것이다. 그럼 섞이는 것은, 그 다음에 답은 우리가 내야 되죠. 공자가 일일이 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 하늘과 땅이 섞였는데 그걸 이 색깔로 표현했죠. 그래서 색깔은 우리가 색이라 하더라도 빛의 색으로 만날 것이냐, 물의 색으로 만날 것이냐, 이것까지 했었죠. 빛은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섞이면 섞일수록 뭐가 돼요? 흰색, 그죠? 환하게 되죠. 물감은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어떻게 돼요? 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색의 섞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색이 아니라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물기운이 올라가서 이것이 구름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색입니다. 그래서 무슨 색깔? 물의 검은색과 물의 노란색, 그죠? 어쨌든 물감을 이렇게 섞으면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필요하죠. 뭐 실제적으로 다 만물을 다 길러서 해주는 것은 전부 다 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이 많은 데다가 검은색 살짝만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떻게 되더라? 창색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천지환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억조 창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이 지구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있음으로 해서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 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광대한 우주 속에 하나라라고 하는 태극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땅에는 이렇게 해서 억조 창생이 되는데 저 바깥에 있는 해와 별 밤하늘을 보았더니 그죠?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다이아몬드 별들이 그죠? 물이 지어서 있는 것이 마치 뭐처럼 보이더라? 물처럼 큰 물진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데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달이 가더라도 그 속에서 뭐예요? 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멩이는 그저 다이아몬드는 돌멩이일 뿐이고 까만 것은 그냥 검은 흙덩어리일 뿐이더라. 아무것도 자라지 않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큰 물 지면은 홍수가 나면 막 다 휩쓸어 가죠. 그래서 큰 물이 진 황무지와 같더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그 태극에서 뭐가 생겨나겠어요? 우리 요거 했죠? 이게 태극이죠? 태극에서 먼저 항상 양선입니다. 하늘이 먼저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 먼저 양기운을 내야만이 땅에서 뭐예요? 만물이 자라는 거죠. 그 양기운을 받아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봄에 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태극에서 양기운, 음기운이 생기니까 양음의 하늘의 음양의 대표가 해와 달이죠. 자고 기울고 그래서 1월 영축하고 그 다음에 뿐이냐 우주에 또 대비되는 게 있어야 되죠. 우주에 대비되는 건 또 뭐냐 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자리들이 쭉 베풀어져 벌려 있다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수 10장이라고 별자리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특히도 북두칠성의 자루별이 저녁 때 어느 지점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게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어느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도의지에 사는 우리들은 전혀 모르지만은 옛날 분들은 하늘을 보고 다 아십니다. 자 이러면서 별자리 이동에 따라서 어떻게 되더라? 아 해의 변화라고 하는 건 거의 못 느끼죠. 완전히 한 몇 개월 정도 지나야 아 봄, 아 여름, 아 가을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아주 미세한 변화들은 별자리를 보고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아 춥구나, 아 덥구나, 그죠? 한래서왕, 추위가 오면 더위는 가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분이지법이라 그랬죠? 양과 음이 똑같은 지점, 춘분과 추분, 그 다음에 양기운이 극성한 지점 하지, 음기운이 극성한 지점 동지에서 이분이지법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과 사상, 곧 계절로 표현하면은 여기서는 사계가 되는 거죠. 그 사계가 곧 1년이 되는데 그냥 1년이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농사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을 그저 기준으로 해서 정하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날짜라고 하는 것은 달의 변화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력 그랬죠. 달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달력. 우리말로는 자 달력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월역이라고 써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해서 달이 지나가는 그거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거기다 숫자로 표현한 것이 달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달력은 그죠? 달의 모양을 보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농사 짓는 건 뭘 가지고 하더라? 농사 짓는 건 해의 힘이에요? 달의 힘이에요? 해의 힘이죠. 제가 이거를 누차누차 강조를 해도 뒤돌아보면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음력을 쓰다 보니까 음력을 쓰니까 사람들은 달의 모액을 가지고 전부 다 하는 줄 알아요. 음력은 하나의 이름하여서 편법이에요. 태양을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오늘이 며칠이다 알기는 어려워요.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뭘 알 수 있느냐면 다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태양이 지면 오늘 하루가 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짜는 뭐냐? 다행히도 달의 모양이 바뀌니까 달을 가지고 쓰는 거라서 달력이에요.
달력 해놓고 앞에는 다른 한글이고 역은 한자죠.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월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책으로 묶으니까 책역 개념 쌓이고 쌓이면은 그죠? 세월이 책의 두께만큼 계속 두터워지니까 책역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자, 그 달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해와 달의 뭐예요? 운행에 기본적으로 달의 운행, 달이란다. 해의 운행을 기본으로 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1년 며칠이에요? 우리가 얘기했던 365.24 얼마 그 학교 때 배운 거예요. 점 24 얼마는 우리 생활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언제 계산하고 이거 살고 있어요. 그죠? 오늘 하루, 이틀, 3일, 날 이렇게 해서 쓸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1년 예전에 요임금 시절에 서경에 보면 맨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년 그래서 366일을 두고 그죠? 다시 말해서 1년의 날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366일입니다. 이것은 곧 태양력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다시 봄하는 그죠? 낮과 밤이 똑같은 이를테면 춘분점 하는 동안에 태양은 366일을 돌고 그죠? 날수가 이렇게 되는데 달은 얼마가 되더라? 달은 차고 지고 요 기간 동안에 달이 그저 차고 지는 게 몇 번이냐면은 자 계산하는 거 쉬워. 이거 외울 필요도 없죠. 모르면 그냥 계산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 또 지금 31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수하여 광명 쳐집시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 달 그러는 거 기본적으로 음력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태양력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름에 있어 서구 방식의 태양력을 쓴다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뭘 줘야 돼요? 해마다. 그 모든 국민들한테 가가호흡별로 달력 하나씩 줘야 돼요. 그죠? 달력 보지 않으면 오늘이 며칠이니 저 몰라요. 오늘 며칠이에요? 7월 20일인가요? 자, 그거는 양력이잖아요. 그죠?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굳이 안 주더라도 밤에 달 보면 아, 오늘이 며칠이구나 압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달이 차고 지는 것은 자, 어쨌든 30일 아니면은 29일이에요. 왜냐하면 달도 똑 떨어지지 않거든. 29점 얼마 주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달력으로 만들 때는 큰 달, 이걸 대월이라 그러죠. 대월, 소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대월, 소월인데 대월 6개월, 소월 대체로 6개월 이렇게 잡죠. 그러면은 자 다시 말해서 요 기간 이거 다 합치면 그래서 두 달 대체로 60일 그러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는 동안에 달이 몇 번 차고 지느냐? 12번이죠. 12번이니까 자 12번 하고 12번 했는데 그 날짜가 얼마가 되더라? 354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며칠이 비어요? 1년이면 벌써? 제일 간단한 산수입니다. 그죠? 12일 비어요. 그죠? 12일 비게 되고 이게 쌓이면 얼마가 되더라? 두 달이면 아니 2년이면 벌써 24일, 3년이면 36일.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달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년에 한 번 윤달을 둔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6일 빠졌죠. 또 2년이 됐더니 또 12일 쌓이고 또 12일에서 또 24일 쌓여서 요거까지 합치면 또 5년이 되면 또 얼마? 다시 30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5년에 2번 윤달 둬야 되고 다시 또 3년 더 보태면 또 8년에 3번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그거죠. 윤여성세 남는 날을 그죠? 여일입니다. 이건 여일 남는 날을 자 윤달로 삼아서 그죠? 윤달로 만들어서 해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월력 달력으로 쓰는 이른바 태세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태세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태세법에 다시 말해서 1년을 이루는 것은 항상 뭐냐면 윤달을 계산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로 3년에 한 번, 5년에 2번 뭐 윤4월, 윤10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두는 것도 이제 법칙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또는 13월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 1년을 두는 것이고 그 1년 다시 말해서 책력이라고 하는 1년 12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12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법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1년 12달이라는 기준점을 세워놓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라 하면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죠?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됐어요? 자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건 짐승이나 똑같죠. 자 요즘에 이 서양 심리학이나 서양의 학문들은
사람을 뭐하고 똑같이 보느냐면은 짐승하고 똑같이 놔두고 모든 학문을 발전시켜요. 그죠? 오로지 욕망과 요것만 있는 거예요. 이전에 황하문명권은 진작부터 알았어요. 사람이 자 먹고 자고 하는 건 짐승이나 똑같더라.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짐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등 따스고 배부르다면 오로지 나만을 찾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그죠? 차단하고 사람들을 자 두루두루 함께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황하문명권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뭘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 자, 무작정 이렇게 해. 안 그러면 자 법대로 처벌하겠어. 이건 서구적 방식입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서 서구적 방식으로 해서 법대로, 그죠? 법치국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법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덕치죠, 덕치. 자, 이 법치 개념은 들어와서 법치 개념대로만 이렇게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도 그런 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여전히 덕치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는 인성교육법이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자, 인성교육법입니다. 인성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발령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령 해서 이제 그것도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이 법으로 돼요? 인성을 누가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성교육법이라고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학에서 자 교육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면 맹자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오늘 뭐 5국방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보실 텐데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먼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먹는 얘기에 먹는 것부터 그 해결이 돼야 돼요. 그죠?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냐면 의식주 문제. 자, 먹고 입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뭐 누가 해줘야 될 일이냐면은 국가가 이른바 그 국가의 뭐예요? 재화, 그죠? 자원 분배를 고르게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내내 배웠던 정전법이죠. 정전법 체제를 갖추어서 누구나 백성들 누구나 모여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최소한 자기 가족과 더불어서 먹고 살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죠?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놈이 특별한 놈이 사사롭게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더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일륜의 법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일륜지 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학교예요, 이게. 그죠? 이것이 이른바 학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제도를 두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륜의 법도를 가리켜 주고 그리고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해놓고 자, 이놈의 사회가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아, 그랬더니 인성교육이 중요하더라. 범죄가 왜 일어나요? 요즘에 범죄가 왜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일어나죠? 그게 인성교육은 누가 시켜?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인성이 왜 안 돼요? 가정에서 난 정말 자식 잘 키우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가 내 자식 못 키운단 말이에요. 그죠?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국가가 없는 사람들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바탕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알아서 네가 벌어서 네 새끼 키워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오로지 그냥 약육강식의 사회로 방치되는 게 그게 국가입니까? 자, 서구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방식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약육강식이라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죠? 전부가 다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교육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인성이 왜 저렇게 됐을까? 공부하는 사람은 인성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냐? 불평등 개념이에요. 그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놈은 지 압이 잘 만나서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내 일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국가가 뭘 만들었냐 이 점에 뭘 만들었어요?
저거 뭐 애들 취직 자리 없다니까 뭐까지 심지어 인턴 제도까지 만들었죠. 국가가 딱 아니 기업은 쓰고 돈은 받고 그다음 버리는 거죠. 그냥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 불평등 개념이 굉장히 심합니다. 애들한테. 그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자, 국가의 정전법이라는 개념에서 개인 살 수 있는 이 바탕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인성은 또 누가 가르쳐? 요즘에 대학이라는 게 뭐예요? 맨날 신문에라고 뭐 하는 게 교수가 뭐 여제자들 뭐 성추행하고 그 다음에 뭐 남의 논문 뺏겨 쓰게 하고 이런 사회에서 누가 인성교육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언어도단이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유학사회에서는 이 유교문명권에서 뭐냐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걸 법으로 한다? 아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열심히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책력입니다. 농사 때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죠? 이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근본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장 농한기 때 겨울이죠. 이런 때를 이용해서 늘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이때만 시키면 안 되죠. 농사 지으면서도 할 수 있게 흥얼흥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의 수단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노래죠. 우리 유치원에 가서 애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뭐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요새 노래 가지고도 그저 만들어주죠. 그럼 애들은 노래 따라서 신나게 밥을 뭐 하고 골고루 반찬도 먹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죠?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전부 다 노래로 가르쳐 보세요. 흥이 나가지고 잘 배웁니다. 그대로 해요. 옛날에 그래서 율려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음악이죠. 자, 이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되고 그래서 12율려예요. 이거 나중에 다시 다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본에서 우리가 부수의 마지막 날 공부했던 율도량형이라는 것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달을 이렇게 두긴 두었지만 그러나 이거 가지고 미흡하죠. 윤달이 들어가니까 윤3월 며칠에 뭐 농사 씨를 뿌려야 되는 건지 이게 안 되니까 거기다 더욱더 그죠? 치밀하게 해서 24절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한번 눈 감고 외워보세요. 자, 안 되면은 그냥 눈 뜨고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 한래서왕하고 추수동장이라 윤여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 운등치우하고 노결위상이라. 이거 이제 각 파자에서 다 할 때쯤 되면 아마 저절로 외우게 될 겁니다. 1절, 2절, 3절은 그래서 세상 없어도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렇게 해서 쌓여서 이제 그러면 천자문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1절, 2절, 3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쉽게 정말 다 외워요. 그러다가 이제 자만감이 좀 생기죠. 내가 천지인 삼재 이치도 알고, 이제 제법 꿰뚫고, 그 다음에 일륜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처음엔 쉬워요. 그래서, 조금 두었다 하지. 여러분들 공부하고 일주일 후에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 같은데, 일주일 동안에 까짓 거 못 외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는 그래서 열심히 해요.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 참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반쯤 돼서 한 500자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신나서 공부도 했는데 갈수록 한자도 좀 어려워지고 그죠? 이로마에서 이제 사서에 나오는 모든 글들, 서경에 나오는 글들까지 해가면서 글자도 어렵게 되기 시작하면서 또 꾀도 나요. 에이, 뭐 좀 두었다 하지. 근데 그래서 하루 빠져요. 하루 빠지면 여러분들 2주일 빠지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외우려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진도는 또 많이 나가요. 왜? 이미 앞에서 기초 설명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휙휙 날아갑니다. 자, 500자까지 올라가는 데는 힘들어요. 자, 오를 때는 어렵죠. 우리가 한자로 오를 척자를 어떻게 쓰느냐면은 오를 척자는 이렇게 씁니다. 언덕 붙자죠? 옆에 있는 거. 언덕을 올라갈 때는 그냥 우리 걸으면 올라가면 살살 걸어서 올라갈 만 하죠. 내리막길은 어떻든가요? 내리막길은 내릴 척자, 내릴 강자 참 척강하는 겁니다.
어겨질 전자죠. 걸음이 비틀비틀 돼요. 이거 옆에서부터 뭐예요? 다리 힘을 튼튼하게 길러두지 않으면 내려갈 때 그냥 자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500자 정도 갈 때는 쉽게 그냥 살살해서 걸어 올라가요. 여기서부터는 순서도 강의 시간도 좀 빨라지고 하면서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입해야 돼요. 반쯤 가다 아니 나 그만할래 하고 외우는 거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다 가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엄포 겸 이렇게 두는 거니까요. 일단 여기만 그 대신에 뭐냐면 여기에 생겨나는 이 기초조차도 안 잡아놓으면 아예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절, 2절, 3절 할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부득이한 일로 빠지게 되었더라 그러면은 뭐 보라고 그랬어요? 예, 동영상 통해서 대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동영상 봤더니 이거 안 가도 되겠네. 뭐 이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절대로 동영상만 갖고 공부하기 힘듭니다. 왜? 옆에서 전화도 받아야 되죠. 집안일도 보이죠. 옆에 누가 얘기하면 그죠? 자기 특별히 공부방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도 머리에 띠두르지 않은 이상은 동영상 공부하기 정말 힘듭니다. 하는 보충으로서 본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거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 이치상 따져보면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넷이 되고 넷에서 그 다음에 이때 1년 이게 여기는 4, 3, 12, 4, 4, 16인가요? 4, 3, 12 1년이라는 개념이 되고 1년에서 다시 24절기 12에서 24는 대체로 일생 이법에 이치더라. 하나가 둘을 낳고 저 태극에서 양이가 되고 양이에서 사상이 되고 하는 요 개념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늘천 해가지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맨 처음에 자 천자문이라고 하는 주역의 원리라 그랬죠. 자, 소성괴가 되는 하늘괴가 거듭거듭 됐다 그래서 이것을 자 하늘이 거듭됐다 해서 중천이라고 그랬죠. 중천이 되고 하드는 굳세다 그래서 굳세다라는 강건할 건자하고 같은 건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상이라고 표현했죠. 그 하늘의 상,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낮과 밤이 되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땅과 그 시간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사람, 만물의 대표자인 다시 말해서 주제자인 하늘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건이라라고 하는 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현황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곤의 만남이라라는 거죠. 이것이 건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괴가 바로 중지곤괴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똑바로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중지, 음효가, 그죠? 6개가 돼 있는, 다시 말해 소성괴, 곤괴가 2개 거듭거듭 돼 있다. 그래서 중지, 이것을 자, 곤이라고 표현하고 주역으로 표현하면 두 번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상대하는 그 상의 개념,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지라고 할 때 지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 하는데 토라고 하지 않고 지라고 표현했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낮하늘, 밤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하늘 개념이 되고 그래서 천지인 삼재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만물을 다 뒤덮고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요에 대해서 상응하는 땅 개념은 어떻게 표현할까? 천지인 삼재의 으뜸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땅은 우리가 수를 처음에 공부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이 위에만 있어서 하늘이 아니죠. 그 하늘의 기운이 누구와 만나야? 땅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야만 되니까 우리가 수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 하도수의 일을 북방 수에다 둔 거죠. 일, 그죠? 일 해놓고 다시 말해서 양기운이라는 것이 땅속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거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얘기는 뭐냐면은 자 하늘이라는 것이 자 하늘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미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오는 것, 요거 우리 땅속으로 들어오는 대성격으로 표현하면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몇 번 보셔서 위는 지가 되고 아래는 하늘이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파자하려면 어차피 알아야 돼요. 자, 땅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하늘 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만이 그 다음에서 싹을 틔워서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싹을 틔우고 나간 글자가 바로 요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죠? 그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물이 틔워지려면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나야 돼? 북방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태가 된다 그랬죠? 이거 누차 강조했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자가 요 상을 그대로 보시고 지천하지만 천지, 그죠? 하늘과 땅이 뭐 한 거예요? 둘이 만난 거, 사귄 거죠? 만난 것, 천지교. 이것이 바로 뭐다? 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지교태. 그래서 어디 가면은 경복궁에 가면은 중궁전의 이름이 뭐예요? 교태전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대성께 3개를 가지고 소성께 2개 합친 걸 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된 것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요 글자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소성께 하나로만 그냥 음양의 기운 간단하게 쓰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죠? 이게 되란 말이에요. 그죠? 크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내가 커서 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간의 사귐 속에서 만물을 이렇게 내는 것. 이것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낼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생산할 줄 모르면 그거는 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하늘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라 건원이여 크도다 하늘의 으뜸이여 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이제 그죠? 자, 크다라고 표현할 때 하늘을 크다라고 하는데 큰 것이 그냥 만물을 다 뒤덮고 있어서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양기운을 땅에다 내려주면서 땅속에서 만물을 뭐 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땅에 대해서는 지제라 곤원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제라 곤원이여, 곤의 으뜸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라고 표현했고, 지라고 표현하고 곤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흙에서 이루어진, 흙에서 만물이 나오는 거죠. 흙에서 만물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쭉 자라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땅속에 있던 음기운이 어디까지? 저 하늘에 있는 양기운을 만날 때까지 올라가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지만은 속에서부터 만물을 길러서 올려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보자면 지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극한 정성은 바로 뭐냐면은 땅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이죠. 요즘엔 이런 철학을 다 잊어버려서 지극정성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드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너 학원 갔다 왔니? 나 엄마 바쁘니까 돈 주고 가서 밥 사 먹어라. 그 다음에 학원 가니까 실제 밥 먹을 시간 없잖아요. 그죠? 가서 좀 사 먹으라고 돈 주고 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자기 엄마는 뭐예요? 엄마 아버지는 그냥 돈 있고, 그래서 나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애들이 공경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옛날 부모들은 그저 부모가 분명히 돈을 주어서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돈 주고 갔다 왔니?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그리고 어디 가라. 이게 끝이죠. 자, 그래서 대제라, 제라고 하는 글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라고 하는 글자, 지금 봤다고 해서 안 나오니까가 아니라 천자문의 맨 끝자락에 있죠. 끝에서부터 3번째 글자입니다. 언제고야라 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어조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제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시작한다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땅제, 이렇게 되면 땅, 입구라고 하는 땅이죠. 땅에서 만물을 낸다 라는 이런 뜻의 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라라고 할 때 대제라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양기운에 의해서 땅의 만물을 자라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제라는 말이 어조사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비로소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빛이 막 나오는 음력 초 3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생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천자문 공부하시면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밤하늘에 달을 보고 달 모양을 보고 오늘이 며칠쯤 됐겠다라고 계속 체크하시나요? 네, 선생님밖에 없네.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뜻글자 파자가 가능합니다. 이거 볼 줄 모르면은 뜻글자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인의 이치를 그대로 담아놓은 글자이기 때문에 이른바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는 제가 요구 못해요. 왜? 저도 별 보기 어려우니까요. 적어도 최소한의 달의 모양의 변화를 보고 오늘이 며칠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음력 초 3일 비로소 밝음이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재생백 그러면 비로소 이제 기운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음력 몇 월 며칠이겠어요? 음력 며칠쯤 되겠어요? 거짓말. 보름달이 그죠? 가득 차서 이렇게 지기 시작하는 때죠. 음력 16세, 11에 그죠? 음력 16일, 17일 정도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재생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의미를 알지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해보세요. 못 외워요. 그죠? 그럴 때 재라고 하는 글자에 담겨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대제라, 지제라라고 할 때 제자도 그냥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보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하늘이 먼저 하는 거죠. 하늘이 먼저 하고 우리가 하늘을 부호로 표현할 땐 양이 되고 땅은 음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을 내는 거죠. 그래서 부수에서도 맨 처음에 1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이회의 맨 처음이 뭐예요? 2라는 게 있죠. 부수 공부 안 하셨는가 봐요. 자, 우리가 부수 공부 다 했습니다. 214자의 글자를 다 했고 1획의 첫 번째가 강의자전에서 정리한 겁니다. 1획의 첫 번째가 1로 두고 2획의 첫 번째를 뭐냐면 다른 글자를 둔 게 아니라 2라는 걸 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1 다음에 2니까 그죠? 그냥 1 속에 1이라고 하는 이 획 속에 뭐냐면 부수 속에 2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 2라고 하는 부수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럴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아닙니다. 다 뜻글자는 이치에 그죠? 이치를 다루는 글자이기 때문에 하늘은 하늘 혼자 지 혼자 높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죠. 지가 잘났다고 위에서 의시되면 그래 너 잘났어 너나 잘해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치가 안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죠? 베풀어 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백성들이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이렇게 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땅이 있어야 하늘이 하늘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이 있어야 땅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이라는 부수가 있고 2라고 하는 부수가 이 획의 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땅은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됐다 그랬죠. 이것이 글자 그대로 가는 거죠. 자 1은 1이요. 이 음은 뭐예요? 두 번째다. 양선의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높고 고원하고 만물을 덮기 때문에 그대로 1이라고도 표현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양선음후 두 번째가 되니까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땅은 뭐예요? 두텁죠. 그래서 두터워서 만물을 실을 수 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글자는 둘이면서 또 땅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음을 표시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음이 땅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하늘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죠. 그 천지인 삼재 가운데 만물을 뒤덮는 하늘이 되는 것이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이거는 먼저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양기운을 포함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기운을 받으면 그 땅에서는 뭐 해야 돼요? 만물을 틔워야 되는 거죠. 싹 틔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씨앗이 뚫고 나오는 글자가 바로 이거죠. 그죠? 이게 땅이에요. 흙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땅토라고 하지 않고 흙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말에 땅하고 흙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지나쳤던 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땅하고 흙. 자, 우리 씨앗을 어디다 심어요? 땅에 심어요? 흙에 심어요? 흙에 심는다 그러죠. 땅에 심는다는 소리 안 하죠. 왜?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에는 돌멩이도 포함되어 있고 그저 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땅이죠. 이거는 오로지 자, 돌멩이 위에다 씨 뿌리면 씨앗 나요? 안 나잖아요. 그죠? 순수한 그죠? 순수한 그 땅의 그 질로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그죠? 부스러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뭐가 습기를 함유하고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를 쓰고 그런데 요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또 다 감싸 안아주는 거죠. 감싸 안아주고 때가 되면 아무 때나 싹 틔우든가요. 때가 되면은 싹을 틔우는 거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여자로 표현하자면 자궁이 될 것이고 그죠? 씨앗을 받아들여서 일정 기간 동안 10달이면 10달 동안 뱃속에다 담아놓고 있다가 때가 돼야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야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뭐가 돼요?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흙토자 옆에다가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렇게 싹 틔워주는 건데 길러주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에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싹 틔운다라는 의미의 야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야라고 하는 글자는 천자문의 가장 마지막 글자예요. 야라고 할 때 우리 사전에 보면 참 표현들이 많으세요. 어떤 게 보면 이끼야 또 뭐라고 하던가요? 안 되니까 뭐 무조건 안 되면 다 어조사예요. 어조사라는 말 자체가 말을 돕는 말이다라는 건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죠? 어조사라는 말인데 자, 일단은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사 야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결정되었다라는 어조사 의미가 되고 그러면 땅이다라고 할 때 야자를 이끼야라는데 이끼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랬더니 안 됐더니 어떤 분들은 이끼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끼 그랬더니 풀리끼인가요? 그 다음에 이끼 그랬더니 뭐 이어주는 건가요? 그럼 뭐 하늘과 땅을 이어주네요. 그죠? 음양을 이어주네요. 뭐 이것도 비슷한데 정확하게는 입견야입니다. 계집여라고 표현할 때 여자를 이렇게 쓰죠. 계집야의 여라고 할 때 여는 무슨 뜻이 정확하게는 여자의 자궁을 표현하는 거죠. 여자의 자궁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자의 자궁이자 음순이고 그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배태하는 양기운을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그죠? 싹을 내는 땅이다. 그러니까 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이 자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표현할 때 지는 단순히 만물을 싹 틔워서 길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보호해준다라는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배태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태, 태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보호해주는 그래서 건에 해당되는 것, 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 가운데 으뜸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배태시켜서 기른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땅에 이건 용적인 의미에서 땅이죠. 우리가 글자를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에 우리가 쓰는 하늘은 요거가 되고 채가 되는 것은 건이라 그랬죠. 우리가 채용 개념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실제적으로 쓰는 땅 개념은 지라는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전부 다가 길러주는 거죠. 만물을 다 펴준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자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썼던 거예요. 우리가 거듭신이라고 표현하죠. 거듭한다라는 의미로도 쓰고 또 펴다라는 뜻으로도 쓸 겁니다. 자, 원래 이 글자의 원 글자는 요거예요. 절구구자에다가 이때는 땅이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이거는 만물을 뭐예요? 배태시키고 길러준다라는 거죠. 길러주기만 하면 되나요, 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랬죠. 그다음에 추수, 동장 그랬습니다. 추수동장에서요. 봄과 여름은 안 썼네요. 그죠? 그거는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봄과 여름까지를 다 포함했는데 하필이면 저걸 써줬느냐라는 거죠. 아까 지금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황하문병권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는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사를 왜 지어요?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든가요? 안 짓죠. 그 사람들은 왜 안 짓고 우리는 왜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제가 초기에도 이거 얘기했을 겁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겨울은 인간한테 굉장히 혹독한 계절입니다. 모든 짐승들한테 엄청나게 혹독한 계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처음에는 모를 땐 저도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냥 아무 때나 나가면 먹을 게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참 고달프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가서 찾는다는 것만큼 인류를 고달프게 만드는 일 없습니다.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했다가 나머지는 그 다음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그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겨울이 바로 인류에게 이 기쁨을 선사하는 겁니다. 이 사계절이 있는 요 지역의 사람들이 머리가 발달해요. 왜? 요 시기를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죠? 요 시기를 잘 대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 기간 동안에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비죠. 비니까 이때 뭐 하느냐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죠? 안 그러면 맨날 먹고 사는데 이렇게 시달리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요렇게 해서 가을에 거두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생하고 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두고 추운 겨울이 되면은 갈무리 해뒀다가 이제 조금씩 꺼내 먹게 하는 것. 얼마나 신나요. 그죠? 겨울에 군고구마도 해먹고 그냥 이불 속에서 놀면서 애들하고 윷놀이 하면서 제일 신나는 때가 실은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놀러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얼음 타러도 나가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됩니다. 봄하고 가을은 무지무지 바빠요. 그죠? 무지무지 바쁜 계절인데 지금 다행히도 현대 인류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기계 문명 발달하니까 봄이 오면 뭐 하러 가자? 꽃놀이 하러 가자. 가을이 되면 뭐 하러 가자? 단풍놀이 하러 가자인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요때가 제일 바쁜 때입니다. 그런데 요때를 또 무슨 계절이라? 독서의 계절 그런다 그랬죠? 독서의 계절을 누가 만들었어요? 독서의 계절 누가 만들었어요? 책장사들이 만들었어요. 출판업자들이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왜? 맨날 놀러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책이 제일 안 팔리는 계절이에요. 이때가. 책 제일 잘 팔리는 계절이 그나마 겨울철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놀러 가느라고. 그거 잘 보세요. 자, 황하문명관에서 요때가 제일 바빠가지고 실은 이때 방학 때가 요때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월이 졸다 보니까 선생님 더워요. 우리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 안 해요. 그럴 거죠. 이때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가을에 요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두게 해주는 것.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르긴 기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둘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추운 겨울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흑도자 옆에다가 바로 요걸 썼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둔 곡식 알곡들 그저 찢는 거죠. 절곡공이질 하는 거. 절곡우자에다 절곡공이질 하는 겁니다. 절곡공이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거듭해서 그때 나온 알곡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운도 차리고. 그래서 별신자의 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수확, 그죠? 거둔다라는 게 수확이 되는 거죠. 수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살이도 똑같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 일정 정도 수확이 있어야 되겠죠. 거두는 수확. 최소한 확실하게 나는 이거는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연금. 자본주의 방식이라니까. 제가 농업 방식으로 바꾸라고 이제 저는 아무리 못했어도 제가 아무리 그 다음에 뭐 하고 저 그래도 자식은 두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자식이 잘 낳건 못 낳건 간에 그죠? 저는 남녀 공이 하나씩 다 두었습니다. 음양짝 잘 맞춰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성과를 얼마를 두었을지는 몰라요. 그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자식 농사. 그죠? 예. 내가 늙어서 에이 아무려면 저 자식이 나갔다 버릴까. 그 희망 하나 갖고 살아요. 이제 자식에 대한 저기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돼? 나 연금. 니들 없어도 나 이거 갖고 산다.
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생 잘못 사신 거란 말이에요. 연금하지 말고요. 자식 농사.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정성으로 가르쳤는데 아무려면 이놈이 날 버릴까? 그 정도 희망을 가져야지. 아이고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뭐 때가 되면은 뭐 양로원이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서글픈 일이죠. 그죠? 다시가. 아이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도록 해야죠. 그죠? 건강한 이상은 그래도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 그죠? 곤이라고 할 때 이 곤은 바로 뭐냐면은 거두는 것, 수확하는 것. 바로 땅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뭐예요? 그죠? 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무럭무럭 자라게 했다 그러면은 자 인생사 거두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군자 유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건곤 천지라고 하는 속에서 건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모를까봐 이치를 깨우치라.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놀이도 그렇게 가르쳤죠. 자 우리가 손운동 시키는데 그죠? 지엄지엄지엄지엄 뭐예요? 지엄지엄지엄지엄 곤지 했죠? 무슨 소리겠어요? 곤지 하네요. 그죠? 지엄지엄 그럼 뭐가 됐어요? 땅이죠? 하늘. 그죠? 하늘 지엄지엄 곤지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쥐면 하늘은 둥글죠? 펴면은 땅은 펴는 거죠. 펼신이죠. 지엄 하면서 이 속에서 뭐가 생겨나냐면은 음양의 이치가 생겨나죠. 자 하늘은 자 쥐 하면은 자 쥐엄 하면 둥글다란 하늘 개념으로 해서 그죠? 밝다라고 할 때 뭐 발도 그렇고 둥근 개념이 되고 펴면은 땅이 되고 그래서 음양의 기운이 서로 계속 반복되면서 뭐가 생기냐 그죠? 양과 음이 생겨나는 거죠. 낮과 밤이 계속 되면서 그 다음에 자, 제일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중앙토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엄지손가락이 중앙토가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말해서 토를 중심에 돌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되고 항상 그 이치를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잘 뚫어라. 중이죠? 다 중용의 도로서 잘 맞춰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라는 의미까지 다 했고요. 자, 하늘과 땅이 사귀면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천태까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지천태가 되고 천지교태에서 제가 이제 경복궁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이해를 하시려고 하고 받아들이면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머리는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감동이죠. 느껴야만이 자, 스스로 간에 느껴야만이 어떻게 되느냐면 스스로가 움직여가지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자기 머릿속에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거지로 지금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들어갈 머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마음으로 느껴서 딱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검다라고 했는데 현자는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외울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가물현 그랬어요. 가물현. 가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가물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날이 가물다라는 뜻도 있고 날이 가물면 어떻든가요? 또 기운이 막 양기운이 가물거리죠. 가물다라는 소리가 가물거리다라는 의미까지도 나옵니다.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물거리죠. 하늘 한참 쳐다보세요. 자, 눈 오는 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날, 그저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한참 쳐다보세요. 어떻든 안 해보셨죠, 한 번도? 해보신 분들은 이 공부할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잘할 자격이 돼요. 한번 해보면 정말 가물가물 아득하기 때문에 가물가물거려요. 그죠? 그래서 가물거리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은 돼지, 해, 머리, 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해자에 위에 있다 그래서 돼지의 머리 두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위라는 개념이죠. 윗상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윗상자를 표현할 때 처음엔 이런 개념으로 음양보호로 표현할 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위로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가지 말고 중을 잡아라 라는 의미에서 상자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윗상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 자는 작을 요자예요.
작다라고 하는 거. 자, 아지랑이가 아른아른거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물 때, 자, 비가 안 와서 계속 가뭄이 지속이 되면 땅에서부터 지열이 어떻든가요? 아른아른거리면서 올라가는 바로 그 형태를 표현한 것이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도 멀고 고원해서, 그죠? 높고도 멀기 때문에 그저 가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물거리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양의 기운이, 자, 이 땅과 만나가지고 만물을 길러내죠. 그죠? 만물을 기르고 자라고 그 다음에 다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면 참 묘하죠. 참 신기롭고 묘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현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물현자는 또 뭐냐면 현묘할 현자로 많이 쓰이고요. 주로 도가에서 잘 현묘하다, 현묘한 이치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현도 개념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현도라고 할 때는 아주 그저 현묘한 도다, 그죠? 사람이 알기 어려운 참 묘한 도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가물고 가장 먼 저 하늘의 그 가물거리는, 그죠? 그 현묘한 이치를 다 담고 있는 하늘은 무슨 하늘이냐면은 밤하늘이죠. 그죠? 밤하늘이 되기 때문에, 밤하늘에 이제 그 달과 성신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현이를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검다라고도 흔히들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현이라고 표현했고, 자, 우리가 하늘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색깔을 표현할 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싹 터 나오는 거죠. 가운데 어디? 가운데 땅 가운데에서부터 싹 터 나오기 때문에 자, 푸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를 청자의 글자가 가운데 밑에가 단자예요. 우리가 흔히 푸를 청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달월자를 쓰죠. 달월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단입니다. 단이라고 표현할 때 단자는 붉을 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정몽주의 시에 일편단신 가실줄이 있으랴 라고 할 때 단자는 또 뭐라고 하느냐? 붉을 단 그러죠. 정확하게는 속마음이죠. 우리가 글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음양의 주역에 있는 음양 부호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전법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속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가 어디냐면 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달감이라고 표현할 때도 이 글자죠. 그죠? 달감은 바로 중앙토의 맛이죠. 맛은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고. 그래서 색깔로 표현할 때면은 자, 봄이라고 하는 것, 아침이죠. 봄이다, 아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침일 경우는 땅 위로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동쪽 하늘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으로 변하죠. 그죠? 청색, 그게 바로 청색이 됩니다. 또 봄이 되면은 싹들이 파릇파릇 돋죠. 그래서 이거를 동방을 청 개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동쪽도 청색이요, 아침에 해 뜰 때도 청이요, 그 다음에 뭐요, 봄에 싹 틀 때도 청이요. 우린 전부 다 청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속에는 우리는 파랗다, 푸르다 구분 못하죠. 구분하는데 둘이 똑같이 쓰죠. 자, 파랗다, 푸르다. 어떻게 달라요? 파랗다?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푸르다. 나뭇잎이 푸르다, 나뭇잎이 파랗다. 둘 다 똑같이 쓰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색깔 구별을 참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서구의 그 무슨 체계가 들어오면서 청하고 우리 요새가는 또 다르게 보이죠? 녹색이죠? 이건 녹색이죠. 그러니까 청록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써요. 청록계. 그러나 자, 나뭇잎이 파랗다라고 표현하면은 녹색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늘이 파랗다 그러면은 청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 사이 색깔이 뭐냐면은 남색이 되죠. 푸를 남자의 남색, 쪽빛 남자라고 해서 남색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쨌든 그 파랗다 푸르다가 구별이 안 되는 이유가 동방청목을 이렇게 표현했고, 여름이다 그러면 화왕지절이 되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운 것은 뭘로 표현하면 불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 색깔은 붉은 색깔로 표현합니다. 그 색깔이 뭐냐면은 주색입니다. 이때 주라고 표현할 때 주자는 나무에 양기운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주색이라, 이게 정색입니다.
색깔의 오방색의 색깔을 외우실 때 반드시 정색으로 익혀 두셔야 돼요. 적색이다 그러면 적색은 간색이 되는 겁니다. 주색이 원칙색이고 그 주색은 중국 애들 가보면 빨간 기둥들이 있죠. 그게 전부 다 주색에 해당되는 겁니다. 밝은 색깔. 그 다음에 가을의 색깔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조락하는 때이죠. 사람으로 표현하면 늙어가는 때이죠. 자, 가을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색깔 구별하기 힘들어. 아우,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지는데요. 단풍은 단말마적 바락이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죠? 색깔이 청색이 빠지면서 나오는 속에 있던 색깔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색깔이 화려하더라도 머지않아서 곧 다 탈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의 색깔을 백으로 표현합니다. 가을의 정색이죠. 그 다음에 겨울의 색이다 라고 하는 거, 겨울은 밤이 되는 거죠. 밤이 되고 그저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겨울이다 라고 하면 다 이게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그 오행의 이치를 나타난 색깔들입니다. 그죠? 오행의 이치인데 겨울이라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만물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뭐예요? 속에서는 생명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현묘하다라는 현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방의 정색이 되고, 가운데 중앙 토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땅은 온갖 색깔 다 있죠. 그런데 자, 가을에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땅은 만물을 배태하기도 하지만 뭐 한다? 체가 되는 글자는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곧 바로 뭐다? 수학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땅을 대표하는 색깔은 바로 뭐냐면은 수학의 계절색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들이 익는 것이 되고, 곡식들이 익은 색깔이 바로 무슨 색깔이다? 누런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색이 아니라 오행의 이치의 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 땅 색깔을 뭘로 했느냐면 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파란 하늘, 저 위에 있는 저 하늘이 있지만 기껏 해봤자 밤중에 달과 별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으로 현묘한 이치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검은 하늘, 그죠? 이 북방의 하늘을 뭐라면 우리가 현이라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곤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수학을, 그죠? 바로 수학을 가져다 두는 그 땅의 색깔입니다. 그 황자도 마찬가지죠. 자, 글자를 잘 보면은 자, 이 밑에 있는 8팔자라고 하는 것은 곧 음을 표현하는 거죠. 음은 바로 땅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땅을 대표하는 땅입니다. 그 땅 속에서부터 말미암을 유자죠. 땅 속에 있던 그 씨앗이 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밭전자죠. 밭전자라는 건데,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땅에 있는 그 밭인데, 거기서부터 때가 되면 싹이 이렇게 피어 올라서 그 다음에 온 사방을 두루 다 덮죠. 두루 다 덮고 가을이 되면은 요것들을 다 하나로 모두는 거죠. 이거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볕단을 메고 해서 하나로 다 모은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터서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그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건 요거죠. 그래서 수확할 때 그 땅의 색깔이 바로 황이라라는 겁니다. 누렇다. 그래서 중앙 토의 색깔을 누른색으로 대표적으로 잡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늘은 땅은 예로부터 누르다라고 표현했고 황색을 중요시 여겼고, 옛날 천자가 되는 황제의 옷의 가장 기본적인 정복의 옷 색깔이 노란색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금입니다. 요새 금투기들 많이 하시는가요? 금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냥 제일 좋은 금을 황금으로 삼죠. 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또 눈에 잘 띄죠. 노란 것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릿빛 노란색이냐, 누렇게 뜬 색깔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사람의 그 사람의 오장육부도 여기다 다 배색이 되니까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도 여기는 거의 배의 색깔이거든요. 중앙토다 그러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뱃속에 가장 중요한 장부가 뭐가 되느냐면은 비위죠. 비장과
양장부로는 비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장부로는 위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비위가 상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오 색깔인데 생각을 표현하고 생각이 많으면은 그죠? 쓸데없는 생각들 많으면은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비장병이 걸리면 뭐예요? 췌장염이 걸리죠. 췌장염, 그 다음에 췌장암에 걸리면 끝입니다. 여기 중앙토가 무너지니까. 예, 여기 정도까지만 그래도 봐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무너지면은 그냥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위장이 나쁘다 그러면은 잘 못 먹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누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 위장이 튼튼하면 얼굴이, 그죠? 얼굴이 굉장히, 무슨 색깔이에요? 옛날에 보면 일 잘하고 뭐한 남자들 가는 구릿빛 얼굴 이렇게 표현하죠. 얼굴은 적절히 까무잡잡하게 타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가 안 좋더라. 여기는 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폐하고 대장인데 폐가 안 좋으면 어때요, 사람이? 옛날 폐병쟁이들 얼굴 그저 허옇죠. 하얗지가 아니라 허옇죠. 이런 방식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공부를 하면서 주역의 건께와 곤께의 의미까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방세까지 다 했죠. 그러면 네 글자 공부하면서 최소한 몇 개는 한 것 같아요. 건곤, 그죠? 건곤하고 네 글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최소한 세 개의 글자 더 공부했죠. 현황에다가 청, 주, 또 뭐예요? 100까지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별도로 아까 들어갔던 공부 이렇게 하면은 부현황자는 천지지암년이, 그죠? 천년이 지왕이라라고 해서 쭉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천자문 1000글자를 공부했는데 웬만한 글자는 다 섭렵이 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공부를 잘 해나가시면은 천자문만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저 유학경전 공부를 해도 무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천자문이야말로 그래서 유학경전의 기초 입문서이고 황하문명거를 아는 종합교양 입문서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무지무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10분 쉬었다.